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공감하시면서도 막상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까? 예전처럼 모임이 즐겁지가 않고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편할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상 연령대의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엔 사람 만나는 게 좋았는데 요즘은 약속이 잡히면 괜히 부담부터 돼요. 가서 웃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집에 돌아오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솔직한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말도 숨어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어요. 내가 이상한 걸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한 게 아니라 인생의 단계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가 달라지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고 심리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왜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피곤해지고 때로는 귀찮아지는지 그 핵심 이유 7가지를 아주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거리 유지와 건강한 관계 정리, 이 2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꼭 위로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훨씬 더 편안하고 가볍게 만들어줄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인생 경험이 쌓여 사람을 보는 기준이 높아진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겪어봐야 알겠고, 부딪혀봐야 알겠고, 실수도 하고, 속아도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관계라는 걸 배우죠. 하지만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자마자 느껴지는 직감, 일종의 안테나가 생깁니다. 저 사람, 뭔가 말이 가볍네. 저런 태도는 오래 못 가겠다. 저런 스타일은 나랑 안 맞겠구나. 이런 판단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졌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오며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경험도 아픈 경험도 모두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들이 쌓여서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젊을 때와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 20에서 30대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조금 맞춰보지 뭐. 만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좋든 싫든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굳이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참고 맞춰야 하는 관계는 이제 사양하고 싶다. 내 시간과 에너지가 그렇게 값싼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절대 이기적이거나 까다로워져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질을 찾게 되는 시기. 50대 이후는 인생의 전체를 보는 시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에서도 질을 보게 됩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행동은 없는 사람, 험담만 늘어놓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만 나빠지는 사람, 늘 나만 손해보는 사람. 이런 관계는 아,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그 판단을 밀어붙일 용기와 선택권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그래도 인간관계니까라며 무리해서 유지하던 관계도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럴 필요 없지. 걱정할 나이가 아니다. 이게 바로 기준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높아지는 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과정.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이 들면서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까다로워진 게 아니라 분별력이 생긴 것이고, 편협해진 게 아니라 나를 아끼는 마음이 커진 것이고,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기준이 높아진 것은 타인을 배척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평온과 품위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변화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삶을 깊이 있게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간관계는 이 기준 덕분에 훨씬 더 편안하고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2. 체력, 정신,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체력과 정신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눈빛을 읽고 분위기를 맞추고 감정에 공감하고 말투와 표정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모라는 점, 예전에는 잘 체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감정 소모가 신체적으로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만나면 좋은데 갔다 오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임 가서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집에 오면 몸이 축 처져요. 하루가 다 가버린 것처럼 피곤해요. 이건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 에너지 배분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넉넉해서 사람을 만나고 와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50에서 70대 시기로 넘어가면 에너지의 총량은 줄어들고 사용할 수 있는 정신 집중력도 제한됩니다. 만남 자체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든 것이죠. 시끄럽고 복잡한 자리가 특히 더 피곤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떠드는 자리, 끝없는 잡담이나 가벼운 농담이 반복되는 자리,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신경 써야 하는 자리, 분위기가 어수선하거나 소리가 큰 환경. 왜냐하면 이런 환경은 뇌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정보 처리 능력이 강해서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뇌는 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시끄러운 데는 이제 좀 피하고 싶다. 사람 많으면 괜히 정신이 복잡해진다. 대화가 너무 길어지면 머리가 아프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려는 뇌의 피로 신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 소모가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말투, 표정, 분위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 호흡대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에너지가 거의 소모되지 않는 상태이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지는 건 사회성이 줄어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건 건강한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페이스에 맞게 삶을 조율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뜻이죠.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이 피곤해진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곳에만 쓰고 싶어지는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체력과 정신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약해진 게 아니라 스스로를 더 아끼고 돌볼 줄 아는 지혜입니다. 3. 인간관계에서 정리할 용기가 생긴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내가 굳이 이런 관계까지 유지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불편한 관계, 한 번 더 참아야 하는 관계, 억지로 맞춰야 유지되는 관계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이런 관계들을 정리할 만큼의 나이가 됐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지치고 피곤하다는 마음, 또 하나는 인생을 정돈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참는 것이 미덕이지만 지금은 정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잘 대해야 한다. 인간관계를 먼저 끊는 건 좋지 않다.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 그래서 맞추고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관계를 억지로라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바뀌어야 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
참아서 얻는 관계보다 정리해서 얻는 평안이 더 크다. 이건 이기적이거나 각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품격을 지키는 매우 건강한 태도입니다. 정리의 대상이 되는 관계들. 살아오시면서 분명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꼭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나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 부탁할 때만 갑자기 친한 척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늘 부정적이거나 남의 흉만 보는 사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한 듯 소비하는 사람.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과도 그래도 인간관계니까 하고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적당하다. 내가 더는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다. 불편하면 안 보면 된다. 이게 바로 정리할 용기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끊는다라는 표현에 부담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과정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줄이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지 단절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경계입니다.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선,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다시 정하는 것이죠. 이건 누구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시간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정리할 용기는 삶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빈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잡음에 가려들리지 않던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도 줄고 감정 소모도 줄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온전히 마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단단해지고 삶이 평온해집니다. 그건 나이 들어서 얻게 되는 아주 소중한 지혜입니다. 4. 가족 건강 일상을 더 우선시하게 된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고 일, 인맥, 명예 같은 것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50대, 60대, 70대에 들어서면 인생의 중심이 아주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바로 가족, 건강, 그리고 나의 일상입니다. 이젠 사람보다 내 몸이 먼저다. 예전에는 약속이 잡히면 아무리 피곤해도 나가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도 사람 만나고 몸보다 인간관계를 더 챙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리하게 약속 나갔다가 하루 종일 피곤하고 밤 늦게 들어오면 다음 날까지 여파가 오고 체력 회복도 예전보다 훨씬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젠 내 건강이 더 중요해. 이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듣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가족과 보내는 조용하고 안정된 시간이 더 큰 행복을 준다는 점입니다. 손주와 함께 보내는 오후, 배우자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부모님, 형제자매와의 편안한 대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시간. 젊을 때는 이런 시간들이 당연하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이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지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좋지만 만나다 보면 항상 일정한 리듬과 긴장이 따라옵니다. 수많은 만남 속에서 내 감정은 뒤로 밀리고 남의 사정을 듣느라 내 마음은 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는 드디어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야겠다. 남들 중심이 아니라 내 일상을 중심에 놓고 싶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쉬고 싶다. 이 생각이 찾아오는 순간부터 만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렬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일상이 편안해지면 관계도 편안해진다. 일상이 안정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약속을 만들지 않고 불편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과 관계 맺는 질도 좋아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비로소 절실히 느끼게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건강과 가족, 그리고 나의 평온한 일상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과정이며 나이가 들며 얻는 가장 깊은 지혜 중 하나입니다. 5. 실망을 여러 번 겪으며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든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살면서 너무 많은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나이가 들며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생기고 실망이 반복되면 기대가 줄어든다. 젊었을 때는 사람에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겠지. 도와달라면 도와주겠지. 이만큼 했으니 나도 뭔가 받겠지.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힘들 때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은 연락이 없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행동은 없는 사람이 있고, 배려해주면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배은망덕하게 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변합니다. 기대하지 말자. 그래야 실망도 없다. 기대치가 줄어드는 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이 들면서 사람에 대한 정이 없어졌나 봐요. 요즘은 아무한테도 기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줄 곳을 알게 된 것이고, 기대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키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살아오며 쌓인 경험이 만든 성숙한 방어막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편안하다는 지혜가 생긴다. 나이가 들면 관계에 대한 태도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좋으면 좋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맞지 않으면 억지로 애쓰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생기면서 무엇보다 좋은 점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많으면 상대의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나면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 살아야지. 이 태도가 관계를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평온한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실망이 나쁜 것이 아니다. 살아오며 겪은 실망들은 우리 인생의 상처였고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나이가 되어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누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지, 누가 좋은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사람인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 척만 하는 사람인지, 누가 나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큰 지혜입니다. 여러 번의 실망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기대치가 줄어드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평온한 인간관계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 감정 소비가 귀찮아지고 평온함이 더 중요해진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겉으로는 대화를 하지만 속으로는 늘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말투와 표정을 조심하고 상대의 분위기에 맞춰야 합니다. 이 감정 노동이 젊을 때는 큰 부담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체력도 많고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사회적 관계를 넓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 60대, 70대에 들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감정 소비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지는 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도 웃는 것도 이제는 힘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것들도 몸과 마음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신경 쓰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고,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감정 노동입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온 뒤 갑자기 체력이 확 떨어진 것처럼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감정 조절을 오래 할 수가 없다. 나이가 들면 뇌가 감정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와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정이 풍부한 사람, 말이 쉬지 않고 이어지는 사람, 지나치게 밝은 텐션으로 끌어가는 사람, 예민하거나 기복이 있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예전보다 더 빨리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아, 그냥 조용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평온함이 최고의 가치로 올라온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온함입니다. 평온함은 단순히 조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쓸 일이 없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이 상태가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을 많이 써야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굳이 힘들게 감정 소비할 필요는 없지. 내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다. 감정 소비를 줄이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감정 노출을 줄이는 것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고 내 마음의 평온함을 찾기 위한 성숙한 선택입니다. 바로 이 평온함이 인생 후반부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감정 소비가 귀찮아지는 건 기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싫어서도 아니며 성격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아끼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오랫동안 사람들과 부딪혀온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만들어낸 선물입니다. 7. 오랜 친구, 가족 외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직장에서도 사람을 알아야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모임, 동호회, 지인 관계도 챙겨야 하죠. 하지만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사람 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 없어도 된다. 내 주변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이미 가진 관계가 더 소중하다. 이 마음은 절대로 소극적이거나 닫힌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 나타나는 가장 성숙한 변화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항상 노력이 필요하다. 새 사람을 만나면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디까지 말해도 될까? 성향이 어떤지, 예민한지 아닌지, 내가 얼마나 배려해야 할까? 혹시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탐색 과정은 젊을 때는 가볍고 자연스러웠지만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정 에너지와 정신 집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관계를 만들기보다 이미 편안한 관계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오래된 관계는 편안함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인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 가족, 오래된 지인.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필요한 탐색이 없습니다. 말투를 따로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고, 감정 소모도 없고,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고, 있을 때도 편하고 없을 때도 편합니다. 이 편안함과 안정감은 새로운 사람이 절대 줄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느라 힘 빼느니
내 사람들과 소소하게 지내는 게 훨씬 좋다.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 5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야 풍성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딱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이 내 삶을 따뜻하게 하고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들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관계를 넓히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필요한 것은 다 갖췄고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가 귀찮아지는 것은 변덕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더 소중해졌다는 뜻이고 내 삶의 여유를 지키고 싶다는 신호이며 이미 가진 소중한 관계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깊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관계 대신 내 옆에 있는 사람, 오래 함께 걸어온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 후반부에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 이유. 이 주제로 7가지 심리적, 생활적 변화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맞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는 절대로 이상한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라진 걸까? 가 아니라 내가 더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상처도 받고 기쁨도 얻고 실망도 하고 또 배움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높아졌고 체력과 감정 에너지는 더 소중해졌으며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과 건강 그리고 평온한 일상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변화들은 결코 관계를 멀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평화롭게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마음이 놓이는 사람,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여유롭고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 후반부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많은 사람 속에서 떠밀리듯 살아가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조용함, 평온함, 여유로움, 익숙함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지혜이자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는 더 편안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릭 워런이 말하는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질문이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을 톡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가족 챙기랴 일하랴 하루가 금방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금 느긋해지고 아이들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하루가 조용해지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질문들이 하나씩 다시 꺼내집니다. 앞으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이 나이에 목적이라는 게 있을까? 이 질문들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 못할 혼란과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책, 릭 워런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아주 쉽게 여러분 삶에 맞게 풀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릭 워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5가지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 저는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나이에 무슨 목적이 있어? 이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삶의 목적을 더 선명하게 깨닫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잊고 지낸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부드럽게 깨워드리려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지, 이제 조금은 알겠다. 자, 그럼 이제 릭 워런이 말하는 삶의 5가지 목적,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삶의 목적 1.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릭 워런이 가장 먼저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한 문장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지 않은 아이였다.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태어난 데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에는 무엇을 이뤘는지보다는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많고 많은 가능성 중에서 단 하나의 생명이 선택되어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정자수 수억 개 중 단 하나, 그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같은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기적의 결과입니다. 릭 워런은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올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또는 세상에 작은 선한 영향력을 남기기 위해 혹은 특정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2. 부모는 통로일 뿐 생명의 근원은 다릅니다. 릭 워런이 했던 말 중에 시니어들이 특히 위로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뜻하지 않게 당신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야 했다는 사실만큼은 계획이었다. 부모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부모의 의지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엔 너무 이른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니고,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니고, 괜히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나,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3. 나이가 들수록 목적은 더 분명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야 무슨 계획도 있고 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하지만 릭 워런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진다. 왜일까요? 젊을 때는 돈, 일, 성공, 인정, 경쟁 이런 것들이 목적을 흐립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천천히 밀려나고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습니다. 사람, 관계, 마음, 사랑, 평안, 나 자신. 이 남겨진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더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4.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이미 목적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들, 기쁜 일과 아픈 일, 성공과 실패, 가족에 대한 헌신과 희생, 이 모든 경험이 그저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릭 워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은 당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준비 과정이었다. 여러분이 겪은 수많은 일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지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로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향을 잡게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5. 여러분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나 없어도 다 잘 살지.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고, 누군가에게는 버팀목이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살아만 있어도 힘을 얻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으로 감정을 배웁니다. 배우자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얻습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의 한마디에 하루를 버팁니다. 즉,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수십 명의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하나입니다. 릭 워런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의도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 알겠다. 내 인생이 그냥 흘러온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그 자체가 의미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여러분이 가진 목적을 더 분명하게 꽃피울 시간입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릭 워런이 말하는 두 번째 목적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이다. 그리고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1. 인생 후반부의 행복은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젊을 때는 성취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승진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는지. 하지만 50대 후반부터는 여러분도 느끼시죠?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집보다 사람, 성공보다 마음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심리학 연구, 노년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은 관계에서 나온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 친구의 안부 한 통, 같이 걷는 사람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하루를 버틸 힘을 얻습니다. 2. 사랑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사랑을 해? 이제 체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해줄 것도 없는데. 하지만 릭 워런은 반대로 말합니다. 사랑은 가진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에게 큰 사랑이 됩니다.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배우자는 옆에 누워있는 그 따뜻함만으로 외로움이 덜해지며 자녀는 부모가 존재하기만 해도 마음의 중심이 잡힙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맛있니? 라고 물어주는 것, 집에 들어오는 가족에게 왔어? 라고 말하는 것, 친구에게 몸은 좀 어때? 라고 안부를 묻는 것, 지나가는 이웃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3.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졌다. 릭 워런은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원하고 살아가는 동안 사랑을 찾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남긴다. 실제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삶의 활기를 잃습니다.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병이 듭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의 본래 설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관계입니다. 4.
오래된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 사람, 학교 친구, 동창, 동호회 등 사람이 많죠. 하지만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남는 관계는 손에 꼽습니다. 그렇다고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양이 아니라 질을 위해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오래된 관계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따뜻한 관계입니다. 같이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같은 동네에서 인사만 주고받아도 편한 사람, 가족이지만 친구처럼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삶을 매일 충전시키는 힘이 됩니다. 5. 사랑은 줄수록 더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가 들면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삶을 견디고 사랑하고 잃고 다시 일어나고 상처받고 용서하고 또 사랑해왔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사랑을 더 깊고 섬세하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사랑은 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조건 없이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따뜻하게 하고 손주를 행복하게 하고 동네를 평안하게 합니다. 6. 사랑은 나누는 순간 목적이 됩니다. 릭 워런은 말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목적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순간,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건네는 순간,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전화 한 통, 밥 한 끼, 손주에게 읽어주는 동화책, 아픈 친구에게 찾아가는 발걸음. 이런 평범한 일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목적입니다. 결론. 사랑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릭 워런이 전하는 두 번째 인생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가 가진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당신의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목적 3.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목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릭 워런은 말합니다. 사람은 평생 성장하도록 만들어졌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변화하며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멈추면 비로소 늙는 것입니다. 1. 성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면 늘 배우고 성장해 왔습니다. 젊을 때는 일 배우느라 바빴고 부모가 되고 나서는 아이 키우며 배웠고 사회에서 사람 만나며 인간관계를 배웠고 나이가 들면서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장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대, 60대 이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내 마음을 더 단단히 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본능 때문입니다. 배움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합니다. 2. 나는 이제 배울 게 없다라는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워? 이제 다 살았지.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건강을 더 잘 관리하는 법이 없을까? 손주와 더 잘 지내는 방법은 뭘까? 내가 남은 인생을 더 재밌게 살 수 없을까? 이 질문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내면이 지금도 성장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여전히 젊습니다. 3. 성장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장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목표를 떠올립니다. 학위를 따거나 큰 기술을 배워야 하거나 엄청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릭 워런은 말합니다. 성장은 나를 조금 더 나답게 만드는 과정이다. 따라서 성장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 20분 책 읽기, 스마트폰 기능 하나 더 익히는 것, 새로운 요리 하나 시도해보기, 평소 안 가던 공원 코스 걸어보기, 감사일기 3줄 쓰기, 하루 한 번 스트레칭.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밝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어느새 이전보다 더 즐겁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4. 성장하는 사람은 마음이 젊어집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스스로 늙히지 않는 한 언제나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80세인데도 눈빛이 또렷하고 말씀하시는데 생기가 넘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 매일 신문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알고 싶어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려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나이를 더 천천히 먹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배움과 호기심이 뇌를 젊게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5. 성장하는 삶이 곧 존엄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존엄한 순간은 젊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을 알 만큼 알고 상처받을 만큼 받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만큼 살아오셔서 성장하는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무엇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참게 되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성장입니다. 6. 성장은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한 선물입니다. 릭 워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더 나은 내가 되라고, 더 행복한 내가 되라고. 종교를 떠나서 이 말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조금씩 더 나아지고 더 평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인생을 선물처럼 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며 어떤 사람에게는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는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구체적인 용기입니다. 결론. 나이가 들수록 성장은 더 빛이 납니다. 여러분, 릭 워런이 말한 세 번째 삶의 목적,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 메시지는 60, 70 시니어들에게 더 깊은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성장은 경쟁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성장입니다. 작은 배움 하나, 작은 변화 하나, 작은 용기 하나. 이것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더 평안하게,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삶의 목적 4.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목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릭 워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나 정치인처럼 사람 앞에 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 전체가 이미 사명을 향해 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 사명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에서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도와줄 힘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릭 워런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사명은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겪은 모든 것들, 기쁨, 아픔, 상처, 실패, 성공, 누군가를 잃은 고통,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버틴 시간, 이 모든 경험에 사명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은 일은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픈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아픔의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은 실패한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긴 세월 인내하며 살아온 사람은 혼란스러운 사람에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결국 사명은 내가 한번 지나온 길을 누군가가 덜 아프게 지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는 누군가를 살립니다. 시니어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별거 없어. 남에게 들려줄 만한 건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야.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견딘 이야기, 자녀 교육을 위해 희생한 경험, 부부 갈등 속에서도 가정을 지킨 이야기, 가족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용기, 병을 이겨낸 과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는 지나간 인생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길이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3. 사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일을 떠올립니다. 아프리카 봉사, 해외 선교, 거대한 사회 활동. 하지만 릭 워런은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깊은 사명이다. 여러분의 사명은 지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자녀에게 지혜로운 한마디를 들려주는 것, 손주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외로운 이웃에게 미소 한번 건네는 것, 아픈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런 하루의 작은 행동들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4.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없어도 다 잘 돌아가겠지.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난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조부모는 세상을 배우는 첫 번째 안전지대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평온입니다. 친구들에게는 수십 년의 인연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삶이 버티고 있습니다. 5. 사명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명보다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돈 벌어야 하고, 아이 키워야 하고, 직장에서 버텨야 하고, 미래 준비해야 하고.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모든 부담이 천천히 옅어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보입니다. 바로 내가 진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릭 워런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명은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명확해진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가 쌓여 여러분의 역할은 더 깊어집니다. 6. 여러분이 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세상을 크게 바꾸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 하나를 살리는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같은 시니어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삶의 무게를 이겨낸 사람들, 경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손주에게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한마디 해주는 것,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내 탓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만 표현해주는 것, 이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립니다. 결론. 당신에게는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릭 워런의 네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다. 그리고 그 사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 자체가 사명을 실천해온 시간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그 사명을 더 따뜻하게, 더 지혜롭게 완성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삶의 목적 5. 우리는 세상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5번째 목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릭 워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위해 존재한다. 흔적이라는 것은 거창한 업적이나 기념비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두 인생의 흔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흔적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1.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을 위해 밤새 일했던 날들, 어려운 형편에서도 웃음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시간들, 실수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려 노력했던 순간들,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어 마음을 썼던 날들,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남긴 인생의 발자국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성취만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흔적,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잊히지 않는 흔적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2. 누군가의 마음에 남긴 작은 행동이 영원한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남긴 흔적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어쩌면 이 3가지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기억, 누군가에게 끝까지 함께해준 시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순간. 이런 것들은 그 사람 마음에서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배우자는 여러분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진심을 기억합니다. 이웃은 여러분의 미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들은 상대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흔적은 지금도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3. 흔적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 남기는 흔적은 의지와 열정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남기는 흔적은 더 깊고 진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상처에서 나온 연민, 삶의 무게에서 얻은 인내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가 남기는 흔적은 젊은 세대가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깊이를 갖습니다. 한마디 조언이 인생을 바꾸고, 한마디 위로가 눈물을 멈추게 하고, 한마디 격려가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이 만든 흔적입니다. 4. 흔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 많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이룬 게 없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성취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남기는 흔적은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 때 건넨 따뜻한 말, 가족을 위해 포기한 욕심, 나보다 약한 사람을 감싸준 행동, 억울해도 참고 버틴 인내,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한 결정.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삶을 지탱해준 보이지 않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여러분이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5. 여러분이 남긴 흔적은 이미 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의 삶에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인내는 자녀에게 어려움을 견디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배려는 손주에게 사랑과 대하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용서는 가족에게 사람을 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긴 흔적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인생 깊은 곳에 심겨 있고 그 흔적은 앞으로도 계속 자랍니다. 6. 흔적을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사랑을 선택하는 것. 릭 워런은 말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사랑은 남는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 건넨 한마디 친절, 오늘 보인 미소, 오늘 보인 배려, 오늘 보인 인내, 오늘 보인 따뜻한 선택,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흔적이 됩니다. 결론.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릭 워런이 말하는 마지막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흔적은 이미 충분하고, 이미 아름답고, 이미 누군가의 인생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인생은 그 흔적을 더 따뜻하게, 더 고요하게, 더 깊은 방식으로 남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릭 워런이 말하는 삶의 5가지 목적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울림이 하나씩 생기지 않았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기쁜 순간도 있었고, 말 못할 상처도 있었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했던 시간도 있었으며,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이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릭 워런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마음에 그 목적을 조용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5가지 목적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기적이고 그 자체로 이유가 있습니다. 2.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은 남는 것이고 사랑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3. 우리는 평생 성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하며 성장은 우리 삶을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4.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경험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5. 우리는 세상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깊은 흔적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목적은 지금 이 나이에 더 의미가 깊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바쁘고 정신없어서 이런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유가 생기고 인생을 천천히 바라볼 눈이 생기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깊이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의미 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삶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작은 행동,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내 마음을 조금 더 열어보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다운 목적 쪽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의미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